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가 임시 배치된 후 6년여 만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습니다. 논란이 컸던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반대단체와 소성리 주민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는 사드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 짚어봅니다.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입니다. 달성 2터널 부근 갓길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고요. 도로 소통은 원활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위로는 서울 경기 지역 들어가면서부터 막히겠고요. 경상나들목에서 외관나들목까지는 양방향으로 제속도 내서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지하차도 일대 차간거리 좁힌 채로 천천히 이동하겠고요. 월배로 진천내거리에서 유천내거리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곡로 무태내거리에서 산격대교 방향으로는 산격대교 부근 지나실 때 신호 2번 받아 지나겠고요. 동북로 위로는 복현내거리 방향으로 효목 고가차도 중간 지점부터 차간거리 좁혀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6.2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남구청이 만든 앞산 해넘이 캠핑장이 다 지어놓고도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황당하게도 법적 규정을 사전에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탓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캠핑장 일부를 철거해야 할 상황이라 혈세 낭비도 우려됩니다. 네, 도심 속 앞산 캠핑장의 개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캠핑장은 앞산 순환로가 지나는 앞산 해넘이 전망대와 앞산 하늘다리와 연결돼 있는 곳입니다. 2018년 사업 추진 이후 5년 만인 지난 5월 공사가 마무리됐는데요. 77억 원을 투입해 18개 캠핑장과 주차장 25면을 갖췄습니다. 문제는 이 캠핑장 건축물이 연면적이 730제곱미터로 관광진흥법상 한계인 300제곱미터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겁니다. 네, 캠핑장에 건축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군요. 예, 또 건축물이 야영장 전체 면적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는데 이 야영장은 전체 면적이 12.7%에 달합니다. 남구청에서 이 사업을 담당한 부서는 캠핑장 건물 18개 동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같은 남구청 건축과조차도 이건 법적으로 건축물이 맞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준공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영허가도 받기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도 어제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부터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대구시가 중앙로 일대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번 소식은 어제 오후 있었던 동성로 상인회 간담회에서 전해졌는데요. 대구시는 중앙내거리부터 대구역 내거리 구간에 승용차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반월당 내거리부터 대구역 내거리까지 약 1km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중 북편 절반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네, 이곳은 전국 1호 대중교통 전용지구인데 해제를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구시는 우선 내년 1월쯤부터 1년간 대중교통 전용지구 북편 구간을 한시적으로 해제해서 운영해 보고 추후에 이제 지정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인데요. 네. 이곳 상인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이후에 주변 상권이 점차 가라앉았다며 일반 차량 통행 허용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구시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상인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을 더 가다듬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구의원으로 당선 전 구청사나 문화재단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대구 중구의원 소식 전해드렸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보조금 환수 및 제재금 부과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은 2018년 공예 주얼리 콜라보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 2,800만 원을 따냈는데요. 김 구의원은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이걸 숨겼습니다. 네. 중구청은 권익위 통보에 따라 김 구의원을 상대로 사업비 2,800만 원을 환수하고 추가로 제재금 8,7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구의회 징계도 받았죠. 김 구의원은 올 초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자료를 무단 반출해서 구의회에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고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모조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이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 이슈가 좀 많은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대구 경북으로 옮겨온 기업이 다시 지역을 떠나가는 비율이 16.6%로 비수도권 6개 권역 중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의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인데 전국 평균 이전율은 14.5%로 대구 경북권보다 2%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둥지를 옮긴 재이전 기업은 대구 경북의 평균 2.6년 정도 머무르는 데 그쳤는데요. 10곳 중 7곳은 수도권으로 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돌아가는 걸까요? 이전 기업에 대응할 충분한 흡수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탓이 우선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인력 양성이나 매칭 지원 같은 사후 관리를 통해 이전 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역 기업과 직간접적인 기술 협력과 정보 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체계적인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홍성현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수업할 내용을 연구하고 자료를 제작하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 시험 관리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진행하고 일지를 작성하면 보통은 하루 일과가 끝나요. 강의를 연달아서 할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학생들 질문이 있을 때도 있어서 학원에 출근하면 보통 쉬는 시간이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원과는 달리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아이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얻고 요즘 트렌드는 보통 제 또래보다 먼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시험 기간에는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점은 연차가 쌓여도 적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능이 4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덥다 보니까 막 졸린가 봐요. 학원 강사이긴 하지만 여름에 공부하기 힘들어하고 입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학생들을 보면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제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결과가 나오는 게 공부다. 그런데 무조건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름에는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낙담하지 말고 후회 없는 수험생활 보내길 응원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나오셨고요. 오늘은 윤가영 리포터도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끝나지 않는 사드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성주군청을 찾아 사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유재철 환경부 차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앞으로 국방부가 지역 주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군 대구 병원을 통해서 주민대상 암 건강검진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에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성주 국민들은 그동안 오랜 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네, 뭐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로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성주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이죠. 맞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이 국방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26일 오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문한 것인데 이 농민 간담회도 열고 참회 시식도 했습니다. 오늘은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정부 입장에서 시선을 두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에 앞서서 그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가 성주군청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주민 대표라는 분이 이제 누군지도 주민들은 모르고 사드 출력과 운영 상태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전자파 위험을 괴담이라고만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네. 오늘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100대 1000 사드 배치 관련해서 정부와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윤강 리포터가 사드 기지 인근 주민들 만나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이 성주 사드 기지 인근 주민들을 2번 만났는데요. 네. 지난 2일 2월이었습니다.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고 국방부가 주민 설명회를 열려고 했습니다만 이 당시 취재를 갔었는데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설명회가 열릴 주민센터 강당은 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네. 국방부 관계자는 그대로 돌아갔는데요. 이후에도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후 지난주에 다시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소성리에 필요 없다. 소성리에 필요 없다. 제주시 도로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는 경찰서 재정리만이 차량 중인 건 아닙니다. 이거 말려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 둘, 셋, 넷. 사람들을 그렇게 제어할 거예요? 신사적으로 못할 거예요? 경복과장님도 계시고 서장님도 계시는데 잘 지휘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성리 2장 이석주입니다. 그리고 성주 사드 철회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사 진행상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요. 환경영향 평가도 지금 제대로 끝나지도 않고 지금 계속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금 뭐 지역 주민들이 그 부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미군들이 우리 동네 주재하는 자체를 우리는 싫습니다. 그리고 전쟁 무기로 해놓으면 계속 또 이게 전쟁이 나면 여기가 가장 제일 먼저 목표 지점이 되잖아요. 소성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사드 전쟁 무기 없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보면은 이제 사드 문제로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에 요청을 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인권위에서 이제 화요일은 인권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주민들 면담을 할 거예요. 네, 사드 배치가 결정된 2017년부터 매주 계속되는 새벽 집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6시 10분쯤 도착을 했는데요. 네. 할머니들과 주민들 그리고 종교단체 그리고 연대단체 회원 등 총 30여 명이 먼저 나와서 차도 쪽에 의자를 배치해서 앉았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자 경찰들은 이 병력 10여 명을 동원해서 주변에 폴리스 라인으로 막아섰는데요. 처음에는 해산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지만 7시가 넘기면서 주민들은 의자채로 들어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네. 한 주민은 저항하다가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는 등 격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주민 인터뷰에서 인권위에서 주민들 면담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반대 단체는 이제 사드 배치 과정에서 경찰로 인해서 심신의 고통을 겪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면서 이제 그 경북 경찰청 그리고 성주 경찰서를 상대로 진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이 소성리에 사는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이 정신건강 기초조사를 실시했거든요. 네. 이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심층 면접 조사에 참여한 주민 모두가 이제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10명 중 9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경계 수준을 보였고요. 또 7명은 우울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이고 수면 도중에 깨는 이제 수면 장애를 겪는 주민도 7명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주장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면담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국책 사업을 하는 국방부와 이 경찰에게 이 지역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다만 인권위원회가 이 주민 상태가 오로지 경찰의 행위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 조치했습니다. 네, 원인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단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권위가 조사한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인데요. 현재 심리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게 사실 이런 걸 겪은 게 좀 안 좋지. 경찰이 많이 오고 뭐 이래 뭐 할 때는 참말로 뭐 싸도 들어오고 할 때는 참말로 가슴이 멍하니 뭐 그렇지 뭐. 근데 이제 많이 심하면 또 뭐 정심한 같은 건 하나 먹고. 요 먼저번에 심리 상담하러 왔었잖아. 오늘도 온다 하네. 그걸 지내왔는 얘기하는 거지 뭐. 좀 낫지 뭐. 상담 물어보고 하면. 초전면 소성리에 사는 백광순이라는 할머니예요. 스트레스 받지. 그러면 그거 한 번 받아갖고 뭐 그때는 약간 미안이 되지만은 금방 한 번 받아가 그게 뭐 큰 도움 되고 그렇지는 안 하는 것 같아. 집 위치가 급실에 앉아서 보면 여기가 바로 보여.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창문으로 보면 저 밑에 차 오는 거 보이서 집에서 막 나오면 벌써 차가 먼저 올라가 버리고 없을 때도 있고 이래. 우리 모이 딱 하면 경찰관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우리 뭐 주민 뭐 10명도 안 되게 앉았는데 금방 드러내 불지 뭐 10분도 안 돼서 들리 나와 우리. 그러면서도 매일 그런 싸움을 반복해가지고 매일같이 하고 있잖아. 뉴스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가 뭐 환경영향 평가를 그래 이달에 마무리하고 정상화한다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드 빼는 거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우리가 저거한테 100원짜리 하나 돈 요구한 일도 없고 우리는 오직 사드 빼는 기지 뭘 줘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국민들한테는 그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주민에 와서 반대를 하고 소리를 같이 내줬으면 좋지. 네, 바라는 건 사드를 빼는 것뿐이다. 이렇게 6년째 한결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소성리에 살고 계신 할머니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소를 하신다면서 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동네 곳곳을 다니셨는데요. 저도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네. 예전에는 좀 여유롭고 화내는 것도 없고 짜증나는 일도 없었는데 요즘엔 불쑥불쑥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서는 사드 레이더가 돌아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이 정부의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네, 환경영향 평가 결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반대 단체와 소성리 주민들은 환경부가 공개한 사드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레이저 전자파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네, 이 환경영향 평가에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실측을 했습니다. 이 사드 전자파 측정치의 최대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이 보도 자료에는 측정 시점이나 사드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 환경부 유재철 차관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좀 방문했을 때 레이더에서 실제 배출되는 전자파는 아니고 기지 주변에 있는 영향을 받는 마을이 어느 정도의 전자파에 노출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한 값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주민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드 운용을 하는 상태에서 전자파 최대치를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유차관도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네. 되는 거거든요.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사드 기지와 가장 가깝게 있고 또 레이더 향하는 곳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김천 농소면인데 네. 여기에 이제 이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공장도 고압점도 없는 마을에 최근 1년 사이에 암 환자가 늘어서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2017년에 임시 배치되고 나서 1, 2년 사이에 100여 명이 있는 이 마을에 9명 정도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드 전자파가 휴대폰보다 낫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 졸속 환경 영향 평가를 좀 철회하고 재검증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어떤 환경에서 측정을 했느냐 이게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지역 언론사들이 사드 기지에 들어가서 전자파 관련해서 취재할 기회는 없었나요? 네, 2017년 사드 배치 초기 단계에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기지 내부와 레이더 방향인 혁신도시 쪽에서 이 전자파 측정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었고 네.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네. 뭐 당시에도 일시적인 가동을 했었는데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범위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현재 주민들의 주장 가운데 측정 시점이나 사드 운영 상태에 대한 이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국방부와 환경부가 대답하는 게 사드 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다라고 이 즉답을 좀 피했는데 실제로 사드 레이더가 언제 얼마나 가동되는지는 안보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드 레이더가 24시간 일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임시 배치 단계에서부터 중국의 항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이유에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사드와 참외를 괴담의 소재로 삼았다 이런 비판을 민주당에게 날서게 하고 있는데요. 정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견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본질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좀 제기하면서 감사원 수사와 검찰 수사까지 좀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를 좀 꾸리는 과정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소성리 주민들이 이제 기지 정상회에 지금보다 더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지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국힘이 얘기하는 검찰 수사가 좀 되려면 박근혜 정부까지 올라가서 이제 사드 부지 쪼개기부터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주민들이 많이 주장하는 바죠. 그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유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한 71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환경 영향 평가,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됐었는데 이게 좀 다양한 항목을 하고 좀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30여만 제곱미터로 이제 이 부지를 쪼갭니다. 그런 편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그 사드 배치가 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좀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 전자파 측정 결과가 공식적으로 좀 발표된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은 없다라고 좀 결론을 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드 배치 초기 과정에서 이 주민들과 소통에 문제가 없었냐 뭐 이런 질문에는 이 김기현 대표가 뭐 즉답을 또 하지는 못했거든요. 이 초기에 정보 공개가 좀 어려운 불가피한 측면에서 이 주민들이 미지의 뭐 레이더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호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나서서 먼저 좀 사과를 했더라면 어떨까 이런 설득하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불안하고 또 아프다는 심정에 정당히 공감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나면 사드 기지가 보이는 달마산 정상에 올라 현장을 바라본다는 사드철의 성주 대책위 박수규 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 국내법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터파기 공사라든지 일체의 공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동안 들어가는 엄청난 장비와 자재들을 보면 이거 전부 다 불법으로 공사를 다 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달마산 정상에 올라가면 기지 내부가 보여요. 거기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뭐 하여튼 엄청난 공사들을 다 해놨어요. 그 불법적인 공사들을 계속 해왔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어머니들이 지금 횟수로 7년째 소성리 악기로서 오늘 아침에 보셨잖아요. 이제 7년째 되니까 경찰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서로 간에 선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비교적 비폭력적이에요. 그런데 2017년 사드가 들어오고 할 때는 여기 컨테이너고 천막이 성한 거 하나 없었어요. 그때 경찰 병력이 8,000명씩 들어왔어요. 이 마을에 8,000명이 들어와가지고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 도로에서 거의 밤새도록 싸웠어. 젊은 저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죠. 그때 생각을 하면 어머니들이 밤마다 여기 나오시거든요. 어머니들 거의 혼자 계시잖아요. 밤에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집에 못 있고 밤마다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여튼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세월이 가고 상황이 바뀌면 또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들도 지지하고 응원해달라. 사드 배치 논란인데요. 자, 지금 성주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애초에 성주군은 사드 배치 자체를 이 국가 정책이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 지역을 위한 좀 다른 보상책이 필요하다 요구를 해왔었고요. 지금 환경영향 평가까지 끝났으니까 성주읍에 있는 성산포대, 방공포대도 좀 이전하고 이 삼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 네. 여기다가 성주와 대구를 잇는 이 도로 사업도 빠르게 좀 추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보상을 뭐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뭐 성주군과 또 이 소성리 주민들 간의 갈등도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보면요. 이 비는 데는 무쇠도 녹인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국책 사업이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면 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행위가 좀 수반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계속 이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사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은 좀 명확합니다. 이게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사드가 배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산다. 안보만큼 국민도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그리고 윤가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주춤하던 정체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오늘과 내일 대구 경북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요 50에서 120mm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